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공포가 커지는 현실에서 뇌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치매는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질환이라는 희망을 확인하고 실천법을 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세계 인류가 빠르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내 기억이 사라진다면,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중년 이상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뇌과학의 치매 예방 비밀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가소성 이론입니다. 과거의 의학은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퇴화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자주 다녀서 다져진 길은 넓어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풀이 마구 자라나서 마침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뇌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우회도로를 만듭니다. 다른 뉴런들이 새로운 연결망인 시냅스를 뻗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늙은 쥐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조용한 상자에 둘 때보다 쳇바퀴와 장난감이 가득한 풍요로운 환경에 두었을 때 뇌세포 간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끊임없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론은 인지의 비능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사후에 기증된 노인들의 뇌를 부검하다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독성, 단백질이 뇌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살아생전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고 똑똑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뇌의 예비 배터리, 즉 인지의 비능 덕분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도로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더라도 평소에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둔 도시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붐빈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만들거나 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 세포가 파괴되어도 평소 끊임없이 뇌를 쓰고 배우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은 이미 촘촘한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지의 비능을 쌓는 것은 치매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때를 대비해 우리의 뇌 속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쌓이기 시작한 치매 원인 물질을 청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이론, 글림크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발견된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 뇌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낮 동안 뇌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집중적으로 청소됩니다. 잠을 잘 때 뇌세포가 살짝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내 척수액이 파도처럼 밀려와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씻어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이 하수도가 막히게 되고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뇌가소성, 인지의 기능, 그리고 글림프 시스템, 이 세 가지 뇌과학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우리의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뇌에 낯선 자극을 주십시오. 늘 다니던 길 대신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산책을 하고, 쓰지 않던 손으로 글씨를 써보거나 새로운 악기나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뇌가소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십시오. 타인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뇌 수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해 인지, 예비능을 터질듯이 채워줍니다. 외로움은 내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밤 11시 전에 꼭 잠자리에 드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걸음을 걷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걸음걸이에서의 작은 변화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만 걷는 것이 당연하고 뒤로 걷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뇌과학 측면에서는 가끔씩 뒤로 걷는 것이 손의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뇌신경의 작용을 강화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의 역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손에는 뇌 후두부 아래쪽에 위치하며 몸의 균형 유지, 움직임의 정밀한 조절, 그리고 공간감각 형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조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 손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걷기는 우리의 뇌가 수년간 학습한 매우 익숙한 패턴입니다. 따라서 뇌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 동작을 처리하며 최소한의 인지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뒤로 걷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뒤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근육들을 사용해야 하고, 시각 정보가 제한되거나 왜곡됩니다. 이로 인해 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고유 감각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계가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손의 감각 수용체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서 활성화됩니다. 이 새로운 감각 입력은 뇌에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에 따라 뇌는 더 집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뇌신경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움직임 패턴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즉,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기존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공간 감각과 관련된 해마 영역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천두엽까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 향상, 공간 인지 능력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뒤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감소하며 인지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치매 예방과 절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재부팅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뒤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새롭게 깨우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실내의 평평한 바닥이나 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눈을 바닥에 두고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며 발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뒤로 걷기를 연습해보고 점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하세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로 걷기를 일상 루틴에 통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산책 시 5분, 저녁 산책 시 5분처럼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 전 워밍업, 또는 명상과 결합해서 뒤로 걷기를 마련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가끔 고래하는 것보다 뇌 변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뒤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손의 활성화와 뇌 신경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느낌과 공간 감각은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시도를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벌주리어스 시대. 여성 및 청소년기 여성 음주 증가의 위험성 분석.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가 확산되며 전체적인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젊은 여성층 및 미성년, 여성의 음주율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고위험 음주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 현상의 위험성과 사회적, 생물학적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현황 및 통계적 역설. 최근 주요 국가의 보건지표에 따르면 남성의 음주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 특히 20대와 10대 후반 여성의 음주 빈도와 폭음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 음주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취약성. 왜 여성에게 더 위험한가?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생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체질량 대비 체수분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알코올은 수분에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여성은 알코올 분해 효소 ADH가 남성에 비해 적게 분비되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더 오래 셉다.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는 알코올 흡수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은 역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리불순 및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주요 문제점 및 위험성 분석. 신체적 건강의 치명적 악화.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음주량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방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킵니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음주는 뇌의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며 성인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알코올로 인한 뇌 위축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의 가속화 텔레스코핑 에펙트. 여성은 음주 시작부터 중독 및 알코올의 전증에 이르는 기간이 남성보다 훨씬 짧은 망원경 효과 텔레스코핑 에펙트를 보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결합된 자가치료형 음주가 많아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됩니다. 사회적 범죄 노출 위험. 어린 나이의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의 표적이 될 위험을 높입니다. SNS상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힙하게 묘사되는 알코올릭 마케팅에 노출되어 음주를 권리로 오인한 문화적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어린 나이 음주 증가의 원인. 마케팅 타겟팅, 과일 맛이 나는 저도수 탄산중. 화려한 패키징 등 여성과 젊은층을 겨냥한 주류 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젠더 평등의 오용, 남성만큼 마실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평등의 시기, 건강 관측 면에서의 성찰을 강화하게 만듦. 스트레스와 고립, 학업, 취업, 스트레스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 문화가 주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선택.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인 소블 큐리어스.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서 소외된 채 위험 수위로 치닫는 젊은 여성 음주 문제. 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음주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평생의 건강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보건당국은 여성 음주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